안녕하세요. 혈백국어 수강생 여러분. 현대시집 19번째 작품 김남조의 겨울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겨울바다에 있는데요. 이 겨울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소멸의 공간으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삶의 의지를 마지막에 다지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바다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소멸과 죽음의 이미지인 불과 역경과 생명의 이미지인 물을 대비하면서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상의 부재와 이별로 인한 상실감에서 기이한 허무의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강조되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서 작품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시적 화자가 겨울바다에 간 것은 보고 싶던 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고 싶던 새가 죽고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겨울바다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망의 공간이고 소멸의 공간이고 허무의 공간인, 즉 부정적인 의미의 공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그래서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지만 매운 해풍, 즉 겨울바다의 그 차가운 바람 때문에 이것은 시적 화자에게 닥친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고난이나 시련으로 인하여 그 진실마저, 즉 그대에 대한 생각마저 얼어버렸다, 즉 사랑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매운 해풍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해풍인데 그것을 맵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촉각의 시각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시적 화자는 겨울바다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그래서 화자가 그곳에서 겨울바다에서 허무를 느끼게 되고요. 그 허무가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물과 불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의 소재인데요. 불이 부정이었고 물이 긍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허무감이라고 하는 소멸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물은 생성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허무의 불이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어서 현재 화자가 느끼는 것은 생성보다는 소멸의 감정인 것을 좀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자, 두 번째로 겨울바다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 겨울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적 화자가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라고 해서 이 시간이 화자에게 성숙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은 시간의 흐름이 화자를 성숙을 가져오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화자의 성숙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볼게요.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여기서 뭐뭐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기도조의 어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겨울바다를 보면서 상실감을 느꼈지만 그 상실감을 이겨내고 겨울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좀 더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여 이 내용에 대해서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의 한 방편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더욱 뜨거운 기도, 즉 더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더한 노력을 할 수 있게, 그러한 영혼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자, 마지막 겨울바다의 의미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겨울바다에 가보니까요.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인고는 참고 견디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아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던 것처럼 생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즉 허무나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겨울바다에서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 주었고 그 의지가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굳건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봐두셔야 되고요. 허무라고 하는 정서 태도에서 참고 견디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이 1연과 약간 유사한 느낌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된 수미상관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선생님이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함께 보시죠. 시상의 전개됨에 따라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아까 우리가 허무라고 하는 정서에서 의지라고 하는 정서로 정서가 변화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자가 처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화자는 그저 겨울바다에 계속 있고 겨울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X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과 물이 대립적 이미지 시어가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현실의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 드러내고 있는 것 역시 맞고요. 기도를 통해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에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삶의 유한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분에 있었느냐 하면 남은 날은 적지만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삶의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써 있어서 여기 선생님이 뒤에서는 다시 쓰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삶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도 화자가 느끼고 있는 것이 언급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화자가 언급한 내용에 해당하고 있어요.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맞긴 맞지만 이들 간의 연결고리가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화자는 삶의 유한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유한성 속에서 자기가 기도를 통하여 삶의 의지를 다지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서 유한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다음 4번입니다. 과거형 진술과 현재형 진술을 교차하여 깨달음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과거형 진술이 사용되었지 현재형 진술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다음, 정형적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정형적 율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율격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시는 정형시라고 하는 즉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형적 율격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듬감을 형성하긴 형성하고 있느냐? 당연하죠. 모든 시에는 리듬감이 있습니다. 현대시에서 즉 정형시가 아닌 시에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 형성하냐면 반복을 통해 형성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에는 수미상관이 있었는데요. 그런 수미상관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유사한 연의 반복을 통해 자 아까 우리가 1연과 마지막 연이 반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즉 수미상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화자의 삶에 대한 깨달음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이고요. 자, 우리가 겨울바다라고 하는 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가 약간 관념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일단 화자가 겨울바다에 갔고 그곳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꼈었지만 그런 상실감과 허무함의 삶의 자세를 극복 의지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과 겨울바다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에서 우리는 만나도록 할게요.